포크 전성시대라는 단어를 한번 꺼내봤어요. 이제 포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사용하는 포크를 연상하실 거예요. 크립토에서는 이 포크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단에서 이제 포크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할 때는 카피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원론적으로는 이제 소프트 포크, 그다음에 뭐 하드 포크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소프트 포크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래밍 단에서 조금의 어떤 수정이 있고 조금의 아이디어가 더해졌을 때 그 기존에 있던 기능들을 조금 개선하는 수정이 있었을 때 소프트 포크 했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요. 너무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나와야 한다라고 이제 판단했으면 하드 포크라고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개념의 포크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이제 포크는 갈림길로 간다는 이제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에서도 하드 포크를 개념을 이제 차용해서 포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오늘은 포크 전성시대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탈중앙 거래소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디파이 거래소들의 이제 전쟁의 서막이 열리는 시점부터 오늘은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가을에는 이 유니스왑이 가장 많은 유동성을 갖고 있기도 했었고 가장 많은 유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파운드가 4월 달에 다오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에어드랍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프로토콜로 유치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어느 한 집단은 토큰 에어드랍으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었나 봐요. 유니스왑을 상대로 토큰을 뿌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 프로토콜로 오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스시 스왑이에요. 스시 스왑은 당시 유니스왑에 묶여있는 당신들의 유동성을 그대로 빼가지고 스시 스왑에 딱 예치를 해주면 스시라는 토큰을 보상으로 드리겠다. 또 거래 수수료를 또 드리겠다. 라고 이제 내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APR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겠죠.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은 유니스왑입니다. 주황색은 스시 스왑이 유니스왑으로부터 이제 뺏어간 유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초록 색깔은 스시 스왑이 자체적으로 만든 유동성을 말합니다. 2020년도 8월달 이 정도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유니스왑이 유동성을 갖고 있었어요. 스시 스왑이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란색과 이 주황색이 하나의 유니스왑의 모든 유동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8일 기점으로 스시 스왑이 뱀파이어 어택을 했고요.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주황색이 유니스왑이었는데 그것이 점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스시 스왑이 대체하게 됩니다. 한 달밖에 안 됐던 이 스시 스왑은 굉장히 큰 유동성을 이제 확보하게 돼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제 스시 스왑을 상대로 뱀파이어 어택을 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시작은 스시 스왑이 유니스왑을 상대로 했지만 그것을 시초로 해가지고 너다 나다 할 거 없이 자신들의 이제 토큰을 뿌리면서 유저들을 가져가려는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APR이 뭐 10,000%, 몇천 퍼센트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나타나는 이제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에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스비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도 8, 9월 달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유니스왑과 스시스왑, 디파이 전쟁을 일으킨 그 시점인데 그 이후로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튀게 됩니다. 이더리움 쓰기가 좀 이제 불편해지기 이제 시작을 했죠. 사람들이 어떤 이제 나레이티브를 이제 갖게 되냐면 제로 가스비라는 나레이티브가 하나가 형성하게 됩니다. 가스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려는 유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집단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BSC라고 했죠. 그래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름을 변경돼가지고 이제 BNB 이제 체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체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즉 BSC가 우리는 제로 가스비다. 거의 제로와 비슷한 이제 가스비를 갖고 있고 이더리움의 비싼 가스비를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체인에 와서 디파이를 해라. 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디파이 시장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나레이티브에 굉장히 공감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디파이 고래들은 이더리움에 많이 있었지만 신규 유저들은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워서 진입 시점을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딱 정확한 시기에 우리 창펑이 형님께서 제로 가스비를 이제 내세우면서 BSC를 이제 실링하게 되죠. 그러면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결국 BSC의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하나의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2022년 1월부터 2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까 전에 2022년 8, 9월 달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일어났었던 디파이 전쟁이 결국에는 디파이 세계의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지각 변동이 결국 체인 간의 경쟁까지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1년 초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BSC가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능가하는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강자 BSC 하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2021년 1월, 2월 달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파란 색깔 한번 선을 봐주시겠어요? 그 BSC에서 가장 큰 덱스인 케이크 수압을 의미합니다. 노란 색깔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시 수압, 빨간색은 유니 수압이에요. 근데 갑자기 24시간 거래량을 딱 비교를 해보면 그 케이크의 거래량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까지 일어났냐면 유니 수압의 거래량을 넘게 돼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상승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파이에서는 큰 의미를 시사를 했어요. 왜냐? 기존까지만 해도 디파이는 이더리움에서 하는 그냥 금융이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체인이 디파이를 이끌려는 하나의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도리움이라고 불리는 폴리곤도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아발란체나 다른 어떤 체인들이 너나 나도 할 것 없이 디파이를 이제 홍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TBL을 한번 봐보면은 초록 색깔이 이제 팬케이크 수압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색깔은 이제 BSC의 랜딩 프로토콜이었던 이제 비너스 점선으로 이제 표시된 것들이 전부 다 이더리움 디파이 프로토콜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3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TBL 자체가 트랜잭션은 많이 일어났지만 TBL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결국 이것도 3월 말에 가면은 다 따라잡게 되는 현상이 보이죠. 이더리움과 BSC가 1, 2위를 다투는 그런 지각 변동을 이제 겪게 된 거였어요. 그 이더리움 생태계를 이제 결국 포크한 이제 BSC 생태계가 일어나게 돼요. 이더리움에 있던 디파이 프로토콜을 전부 다 베끼기 시작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랜딩 프로토콜은 비너스가 베꼈고요. 유니수압과 수시수압을 아이디어를 바로 차용한 거는 이제 케이크 수압이었고요. 알파 호모라라는 이제 레버리지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이거를 바로 알파카 파이낸스가 바로 포크를 또 했었고요. 또 너도 날 것 없이 서로 다 베끼기 이제 시작했어요. 지금 PPT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생태계를 포크하는 하나의 체인이 생겨버린 거죠. 프로젝트를 포크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체인 전체를 포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르게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2022년 상반기는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또 2021년 이제 여름이 이제 왔습니다.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말씀드리려면 시간도 없어서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서로를 이제 포크하다 보니까 결함도 있었었고 결함에 따른 해킹 사건도 있었었고요. 러그풀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꾸역꾸역 여름이 지났고요. 그러고 나서 새로 이제 나레이티브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크로스 체인 나레이티브였어요. 당시에 이제 결국 이더리움과 BSC에서 서로 디파이의 어떤 경쟁 구도를 가져갔죠. 그것도 서로 다른 어떤 체인에서 똑같은 상품들이 사람들한테 잘 팔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체인 위에 있는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토큰들을 서로 이용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 있는 토큰을 BSC에서 사용하고 BSC에 있는 토큰을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에서 사용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서로의 유동성들을 서로 수합을 할 수 있고 또 유동성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디파이로서는 굉장히 확장 국면을 갖고 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 아닐까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각자 진영에 머물고 있는 유동성을 서로 브릿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흐르게 만들어 보자 라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시장에 큰 이제 아젠다로 떠올랐고 크로스 체인 이제 나레이티브가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릿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브릿지가 이제 뭐냐면은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체인, B체인에 있는 토큰들을 서로 옮길 수 있는 하나의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를 놔주는 방식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의 체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100개의 이더리움을 BSC로 옮기게 되면은 그 이더리움 체인상에 있는 이더리움을 락시키고요. 그 락된 정보를 BSC에 보내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가치의 어떻게 랩핑된 이더리움을 BSC 기반에서 발행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가장 이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각자 서로 떨어진 이 대륙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컨셉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디파이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서로 연결하면 안 됐어야 될 거였던 것도 같아요. 약간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브릿지라는 기술 자체가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브릿지를 통한 해킹 사고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사실 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브릿지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는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크로스 체인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에는 디파이 내에 큰 사고를 일으키는 하나의 나쁜 점을 이제 갖고 오는 계기도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 크로스 체인이 얼마나 이제 강력했냐면 이제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크로스 체인이라는 하나의 나레이티브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퍼졌을 때 트랜잭션이에요. 결국에는 브릿지를 사용하는 거래량을 이제 표시한 건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거래량이 갑자기 팍팍 튀죠. 이것이 결국 사람들이 그 체인에 있었던 토큰들을 다른 체인으로 옮기려고 브릿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해킹 사고들이 한두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크로스 체인이라는 것들이 결국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점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디파이 안에서. 지금 이제 또 이 크로스 체인의 나레이티브가 각각의 이제 체인에서 얼마나 이제 큰 영향을 끼쳤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이제 아발란체 같은 경우 그 노란색 선 우측 이후부터가 이제 크로스 체인 나레이티브가 적용됐었을 시점이에요. 결국에는 아발란체도 어마무시한 어떻게 보면 그 볼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근데 트론은 또 말할 것도 없이 또 많이 상승하게 되죠. 디파이에서 이제 유명했던 이제 팬텀 체인도 굉장히 큰 상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 크로스 체인 나레이티브가 사람들의 유동성을 많이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요.